안녕하세요. 조선미TV 조선미입니다. 네, 여러분들 다 제가 출연한 유퀴즈 온 더 블럭 보셨을 텐데요. 네, 이제 방송을 보고 많은 분들이 제가 진짜 많이 유명해졌다, 유명인사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요. 제가 유명해진 건 맞는지 모르겠는데 뭐 제 삶은 변함이 없습니다. 네, 화요일 날 또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만들고 있고요. 글쎄 조금 더 지나봐야 유명해졌는지 잘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메일은 좀 많이 오더라고요. 그냥 강연 등등등등. 근데 어차피 제 몸이 하나고 이제 병원에서 근무하는 입장이라 뭐 그 부분도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람을 부러워할 수도 있는데 제가 겪어보니까 삶에 큰 차이는 없다 라는 걸 느꼈고요. 네, 삶이 좋아지려면 제가 지금 이제 모니터를 2개 이제 책상에다가 놓으려고 하는데 모니터 암이라는 걸 샀습니다. 이제 모니터 이렇게 2개를 잡아주는 건데 사는 것까지는 이제 과감하게 샀는데 지금 일주일째 설치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 삶의 질은 이 모니터 암을 얼마나 수월하게 설치하느냐인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못 하고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사연은 환경이 바뀌면 자주 아픈 아이에 대한 내용인데요. 먼저 사연을 쭉 읽어보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한 부분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늦게 결혼을 해서 43살에 딸아이를 낳았고 초등학교 2학년에 다니고 있습니다. 산후조리원에 있을 때부터 너무 울어댔고 4살까지 정말 안고 업고 해서 간신히 재웠습니다. 4살에 어린이집을 보냈는데 아침마다 울었고 한 달에 한 번꼴은 입원을 했어요. 어린이집도 얼마 못 다니고 집에서 쉬었고 5살이 돼서 다시 보냈는데 여전히 자주 아팠지만 원에 가면 또 친구들과 잘 논다고 했습니다. 저희 아이는 사람의 말투, 억양, 표정에도 정말 예민해서 자기보다 강한 아이 앞에선 기가 죽고 본인의 감정을 말하지 못하고 혼자 끙끙대다가 정말 힘들어지면 저에게 말해서 도움을 요청하더라고요. 어렵게 유치원 졸업 후 초등학교를 입학했고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등교는 무조건 저랑 같이 가야 된다고 해서 제가 적응할 때까지 계속 같이 가고 있습니다. 지금 허리가 아파 걷기도 힘든데도 무조건 엄마가 학교를 데려다 줘야 된다는 겁니다. 초등학교 입학 후 손톱도 물어뜯고 학교 화장실에서 소변은 봐도 큰 볼일은 참아서 수시로 배 아파서 조퇴를 자주 합니다. 다니는 학원이나 학교 선생님들은 제가 예민하다고 하고 아이가 적응하는데 다른 아이보다 시간이 조금 걸린다는 것을 이해를 못하세요. 전혀 그렇게 안 보이고 잘 적응하고 밝다고 하십니다. 아이의 모습이 분리불안인지 아니면 제가 어릴 때부터 불편하지 않게 아이의 마음을 다 읽고 맞춰줘서 그런 걸까요? 어릴 때 한 번도 떨어진 적도 없고 집에서 최선을 다해서 놀아줘서 그런 걸까요? 주위에서 어쩜 그렇게 잘 놀아주냐고 할 정도였어요. 독립성이 강한 아이로 키우고 싶은데 크면 나아질까 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 상담 신청 드립니다. 아이가 예민한데 이제부터라도 단호하게 학교도 혼자 보내고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해보니 꼭 아이가 아파서 입원을 하게 되더라고요. 초등학교도 한 달 다니고 바로 장염으로 입원을 했고 밤새 아프다고 울어서 입원 4일 만에 대학병원으로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아픈 정도를 1에서 10까지로 봤을 때 다른 아이들은 2라고 하는 것을 저희 아이는 9라고 한다며 계속 아프면 심리상담 쪽으로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아이 아빠가 심하게 아픈 적이 있었는데 아빠가 아픈 걸 보고 충격을 받은 건가 싶고 이 생각 저 생각에 많이 지칩니다. 병원에 입원을 자주 할 정도면 이제
엄마 입장에서는 진짜 아이의 건강이 제일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아이가 좀 심리적인 요인이 많이 관련되어 있지 않나 하는 점들이 보여서 뭐 혹시라도 우리 아이도 이런 분들이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사연을 골랐는데요. 이 사례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이야기를 듣다 보면 마치 제가 이런 아이들은 다 이렇다 라든지 이런 아이들은 문제다 뭐 그런 뉘앙스로 들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뭐 물론 저도 임상에 있다 보니까 대체로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보기 때문에 이 아이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제 이런 경우가 많아서 저도 모르게 말이 그렇게 나올 때도 있는 것 같은데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잘 자랍니다. 뭐 비슷해도 잘 자라고요. 달라도 잘 자랍니다. 자, 근데 이 정도 알아두면 좀 도움이 될 수 있겠다 하는 부분만 골라서 보시면 되고요. 그 나머지는 그냥 일반론이다. 뭐 여기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아이를 낳았을 때부터 너무 울어대고 4살까지 정말 힘들게 재웠다고 하셨어요. 산후조리원에 있었던 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십니다. 우리 애가 거기서 제일 많이 울었다. 제일 예민했다. 거기 있는 간호사들이 이렇게 말했다. 유난스럽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좀 태어날 때 아이들이 다 다르죠. 기질도 다르고 뭐 지금 엄마 뱃속에 있다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달라진 환경을 느끼는 정도도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큰애가 집에 와서 제가 아이를 낳을 때는 산후조리원은 없었고요. 한 3, 4일 입원했다가 집에 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매일 밤마다 울더라고요. 매일 밤 10시 전후에. 공포의 10시라고 했는데 책을 막 찾아보니까 신생아 복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이들의 장이 아직 미숙한 채로 나와서 뭔가 음식이라는 걸 먹으면서 이제 불편한 아이가 있을 수 있다 라고 해서 뭐 정상 반응이구나. 근데 미치겠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이제 그 솔루션이 그냥 크는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몇 년 동안 몇 년이 아니군요. 그래서 몇 달 동안 이제 고생을 많이 했는데 별일이 아니구나 하니까 이제 몸은 되게 고달픈데 걱정은 크게 안 했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아마 어머니가 늦게 결혼했고 아이를 늦게 낳다 보니까 좀 더 걱정을 더 많이 하셨을 것 같긴 해요. 저는 이제 첫째는 34살에 낳았고 둘째는 40살에 낳았는데 이제 40살에 낳으려다 보니까 뭐 양수검사도 하고 그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40살인데 걱정을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냥 병원의 루틴한 검사겠구나 이렇게 하고 네, 또 그것도 크게 신경을 안 썼던 것 같습니다. 다만 애가 학교 갈 때 되면 할머니 같이 보일 텐데 어떡할 거냐 뭐 또 그런 얘기를 해서 그러면 뭐 이모가 가든지 누나가 가면 되지 그랬는데 뭐 이렇게 조금 다른 사람하고 다른 조건 뭐 다른 상황에 대해서 진짜 얘기하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다 듣다가는 애 키우기 전에 이제 엄마가 지레 쓰러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4살에 어린이집을 보냈는데 아침마다 울었고 근데 요거는 이제 아이들이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한 달에 한 번꼴로 입원을 했다고 하니까 굉장히 자주 아픈 거죠. 자, 근데 이제 어린이집을 다니면서부터 아픈 게 시작되면 이 환경 변화가 아이한테 영향을 미쳤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얼마 못 가서 집에서 쉬었다가 5살이 돼서 다시 보냈는데 여기서 중요한 이제 부분입니다. 자주 아팠지만 원에 가면 또 친구들과 잘 논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픈 건 여전했지만 가서 잘 놀았다는 건 환경 변화에 대한 어떤 반응? 자, 이 아이의 반응은 아마 좀 더 의학적으로 말하면 면역 기능이 떨어지면서 뭐 감염도 자주 오고 그렇긴 했지만 이제 원이라는 집단에는 적응을 잘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전히 아팠지만은 변화에 대한 반응, 친구들과 잘 놀았다는 거는 이제 변화에 대한 적응을 볼 수 있는데, 이제 변화에 대해서 보이는 이런 뭐 아프다, 무섭다 이런 것들은 보통 초기 단계에서 대부분 나타납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좋아지죠. 자, 근데 이제 아이의 특징에 대해서 사람의 말투, 억양, 표정에도 정말 예민해서 자기보다 강한 아이 앞에서 기가 죽고 본인의 감정을 말하지 못하고 혼자 끙끙댄다 그랬는데, 근데 이제 사람의 말투나 억양이나 표정에 대한 민감도, 자, 이런 것들은 기질도 있지만 환경도 참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러니까 말투, 억양, 표정 자체가 이제 어떤 사람의 사람한테 우리가 볼 수 있는 자극이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아이들이 예민할까 생각을 해보면, 이를테면 이 말투를 할 때는 뭐 엄마가 화가 난 거야, 이 말투는 엄마가 친절한 거야, 이 말투는 나한테 관심이 없어, 뭐 이제 이런 것들을 강하게 느끼는 아이들이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가족이 많고 보살핌을 못 받은 아이들이 예민했어요. 그러니까 뭐 형제가 5인데 셋째다, 그러면 이제 관심을 받으려면 번개같이 엄마를 파악해야 되거든요. 뭐 아니면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는데 아빠가 있으면 크게 혼난다, 그러면 이제 또 번개같이 애들이 조용해집니다. 자, 그래서 가족들이 많고 뭐 어쨌든 주변 환경이 어수선해서 엄마의 어떤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예민하지 않으면 안 됐던 그런 상황들이 있고요. 요즘은 또 좀 다른 것 같아요. 이제 가족이 적고 이제 부모님하고 이제 상호작용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엄마 아빠는 익숙해요. 엄마의 목소리, 표정, 억양도 익숙하고 아빠도 익숙한데, 밖에 나가면 다른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이 되게 낯설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런 아이들이 훨씬 더 많아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제 학교에 갔는데 선생님이 화를 냈다, 선생님이 큰 소리를 쳤다. 그래서 이제 알고 보면은 그냥 선생님이 엄마보다 목소리가 큰 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교실이라는 데가 20-30명이 있으니까 이제 아무래도 애들을 지도하다 보면 좀 텐션이 있잖아요. 그래서 집에서는 평화로운 분위기인데 학교에 가면 이제 텐션이 있는 걸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꽤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엄마하고 비교를 하게 되는 거죠, 얘네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화난 건 저 정도 톤이야, 화가 안 난 건 저 정도 톤이야, 근데 이제 선생님은 계속 저 톤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억양이나 뭐 이런 것들이 높지 않은 편인데, 그래서 저희 아들이 처음에 학교에 가서 여자 선생님들을 되게 힘들어 했습니다. 그러니까 왠지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톤이 높은, 그러니까 짜증내는 여자 목소리, 그럴수록 아마 선생님을 좀 어려워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문제가, 아이들이 성장할수록 접촉해야 되는 다른 사람들의 면이 넓어져요. 일단 1, 2학년에는 선생님 정도만 파악하면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또래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애들마다 다르잖아요. 쟤는 이게 싫다는 거야, 쟤는 이게 좋다는 거야, 쟤는 지금 이거에 관심 없어. 근데 이제 그게 애들마다 다르니까 개개인을 이제 맞춰서 모드를 다 따로 가져야 되죠. 이제 성장이라는 게 이런 거죠. 처리할 수 있는 정보도 더 많아져야 되고 그 다양성에 적응을 해야 되는데, 이제 어느 수준에서 딱 막히면 그 다음으로 가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이제 사춘기쯤 되면 애들이 날 싫어하는 것 같아, 뭐라든지 나한테 관심이 없어, 이런 말을 하는데, 그건 이렇게 다양성이 생겨야 될 때, 뭐 혹은 정보 처리를 좀 더 섬세하게 해야 될 때 그 발달이 못 되는 경우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이는 이제 어렵게 유치원을 졸업하고 초등학교에 입학했는데, 지금 등교는 이제 무조건 엄마랑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 적응할 때까지 계속 같이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지금 허리가 아파 걷기도 힘든데, 무조건 엄마가 데려다 줘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2학년하고 1학기가 끝났죠. 이제 적응할 때까지 같이 간다는데, 이게
아이가 싫어 오늘 엄마랑 갈 거야. 그러면 이제 적응이 안 됐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적응이라는 건 여기서 엄마가 생각하는 건 이제 혼자 갈게. 엄마 안 가도 돼. 이런 걸 적응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응이 됐다 안 됐다라는 판단을 아이한테 맡긴다는 거죠. 자, 그럼 당연히 아이가 결정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실제로 엄마 이제 혼자 가도 돼. 친구랑 갈게. 이런 아이들도 있는데 일단 아이들은 적응이라는 뜻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혼자 갈 수 있어 라고 할 때 갈 수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자, 그럼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 익숙한 걸 택할까요? 익숙하지 않은 걸 택할까요? 다수는 안전할지 모르기 때문에 익숙한 걸 택합니다. 그러니까 자, 오늘도 엄마랑 같이 가야 돼? 그러면은 혼자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혼자 가는 게 뭔지 모르니까 같이 가야 돼. 자, 그래서 엄마가 지금 1년 반을 데려다 줬으면 사실은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혼자 갈 수 있는 게 맞죠. 그러니까 집에서 학교까지 걸어서 도착해서 교실에 가는 건 가능합니다. 근데 이 아이는 학교에 간다는 게 엄마랑 같이 학교에 가서 교실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응을 얘가 길도 다 알고 시간도 맞춰서 교실에 갈 수 있는 걸 적응이라고 볼 건지 아니면 엄마랑 빠이빠이 하고 갔다 올게 하고 가는 걸 적응이라고 볼 건지 그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이제 엄마가 아프기도 하다고 하셨는데 그냥 이제 제가 애를 키운 건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 저는 이제 일을 했기 때문에 애를 데려다 주는 게 저한테 이제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일단 가능한 이제 초반부터 혼자 가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학교 입학하기 한 일주일 전에 제가 퇴근하면 이제 애랑 학교를 갔어요. 걸어서 이제 이 길로 가면 이제 사실 집에서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길을 알려줄 필요는 없었어요. 근데 학교 가는 거야 라고 했을 때 그 말 자체도 낯설고 그 다음에 학교 가네 하면서 가는 길은 또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저녁에 여러 번 학교에 갔고 너 혼자 갈 수 있어? 했더니 갈 수 있다고. 그래서 제가 학교 앞에서 기다리고 집에까지 갔다 오고 이제 이런 것들을 몇 번 했습니다. 그리고 입학식 날 가고 그 다음 날부터는 못 갔어요. 못 간 겁니다. 안 간 거 아니고 그냥 아무 일 없이 다녔고요. 저도 그렇게 다닌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 단지 내에 학교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큰 길을 건너야 된다든지 그런 이제 위험 요소는 없었습니다. 이제 둘째도 그런 식으로 했고 이제 둘째는 근데 이렇게 돌봐주는 분이 일주일 동안 같이 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가셔도 되는데 하면서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학교에 간다는 걸 아이가 얼마나 낯설게 혹은 위험하게 느끼냐 하는 것들은 엄마가 느끼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실제로 진짜 위험의 요소, 그러니까 요즘 차죠, 차량. 그래서 안전한 데까지 걸어가서 그 다음에 등교 지도를 한다 라든지 이제 가는 길을 한번 체크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초등학교 입학 후 손톱도 물어뜯고 학교 화장실에서 소변은 봐도 큰 볼일은 참아서 수시로 배 아파서 조퇴를 자주 합니다. 네, 학교 가서 소변 대변 못 보는 아이들 얘기를 꽤 듣는데요. 그냥 소변을 본다 못 본다 이제 이런 게 사실은 그 상황에서 긴장의 정도겠죠. 저는 예전에 외국에 갔을 때 동남아에 갔는데 화장실에 갔더니 그 변기에 앉는 그게 없더라고요. 뚜껑하고 변기 통은 있는데 그 사이에 몸을 받쳐주는 거기가 없는데 도저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막 이렇게 외국인들이 오면 여기에 올라서서 볼일을 본다더라 이렇게 해갖고 이제 호텔 옆에 있는 그 백화점에 갔다가 그 화장실이 너무 급해서 그냥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약간 고민을 많이 하다가 네, 그 다음에는 알아서 해결했습니다. 네, 처음에는 이제 호텔로 돌아왔어요. 또 가는 거는 이제 별로 이제 원하진 않습니다. 이제 뭐 어른인 저도 이런 일이 있으니까 네, 아이들이 당연히 이러겠죠. 자, 근데 대부분의 새로운 환경에서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를 하겠죠. 적응한다, 적응을 못한다. 적응은 네, 어떤 식으로든지 예, 그거를 하는 거죠. 뭐 진짜 이게 큰일이 아니면. 그걸 수능이라고 합니다. 수능. 수능은 뭔가 내가 처한 환경에서 거기에 맞는 규칙들을 몸에 익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제가 갔던 동남아에서 살아야 된다면 어떻게든 하겠죠. 뭐 티슈를 갖고 다닌다든지 아니면 이제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든지 네, 물티슈, 세균용 물티슈를 갖고 간다든지 뭐 어떻게 해야지 제가 네, 이제 호텔 옆에서 계속 살 수는 없잖아요. 제가 이제 이걸 수능이라고 합니다. 수능. 네, 그 환경에 순하게 묻어간다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대변은 좀 더 큰일입니다. 자, 큰일인데 클 때까지 학교에서 대변을 못 보는 아이들이 많지는 않죠. 대부분은 이제 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은 못해도 지향점은 이제 할 수 있게 돼야 된다는 거죠. 이제 2학년인데 소변을 보는 거는 네, 적응을 한 거죠. 수능. 근데 대변은 지금 이제 못 본다고 했는데 아이들이 대부분 이제 대변은 많이 참고 집에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똥 마려 하고 집에 갈 때까지 참아야지. 그러는데 지금 배가 아파서 조퇴를 한다는 건 학교 생활에 지금 지장이 초래된 거거든요. 조퇴. 자, 등하교, 조퇴, 이제 이런 게 다 학교 생활에 포함되고 학교를 다닌다고 하는 건 이런 것들을 이렇게 무난하게 해나가는 겁니다. 근데 배가 아파서 조퇴를 한다는 건 지금 학교 생활에 적응이 완료되지 않은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대변을 학교에서 안 보는 것까지는 이제 수능인데 적응 수능. 예, 수능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자기가 처한 환경의 조건에 맞춰서 이제 지내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조퇴를 하는 건 지금 이제 수능을 못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엄마는 배를 좀 덜 아프게 하든지, 뭐 어쨌든 학교에 있는 시간 동안은 배가 안 아플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든지, 아니면 조퇴를 못 하게 하든지, 뭐 그런 것들을 해야 되겠죠. 자, 이제 왜냐하면은 학교를 다니는 한 이건 빨리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근데 학원이나 학교 선생님들은 그냥 잘 지내요, 잘 적응해요 이러는데, 자, 이 아이는 지금 엄마가 보기엔 이제 적응이 늦은 아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럴 때 선생님이 잘 이해를 못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내가 잘못 알았나 이럴 수도 있는데, 자, 이거는 구체적으로 알아보셔야 돼요. 지금 왜냐면 배가 아파서 조퇴를 자주 한다 그랬는데 선생님은 이걸 어떻게 보고 있는지. 자, 왜냐면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긴 시간 이제 관찰을 했기 때문에 아이들을 이해하는 정도나 다루는 방식 뭐 이런 것들이 엄마보다는 훨씬 능숙합니다. 물론 이제 선생님이 잘 모르는 경우도 있지만 선생님하고 협력을 하면 이제 아이들 학교 생활을 훨씬 더 많이 도와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어머니 괜찮아요 그랬더니 배가 좀 아프다 그래도 조퇴시키려면 아마 엄마한테 연락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선생님 뭐 조퇴시켜 주세요 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그냥 좀 참아보세요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얘가 특히 조퇴를 자주 하는 날이 있나? 예를 들면 수학이 든 날 좀 더 그런가? 예, 그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단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 가급적 조퇴를 안 하도록 어머니가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배가 아파서 조퇴를 할 정도면 변비? 뭐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럼 이제 병원에서도 좀 치료를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머니는 이게 분리불안인지 아니면 어릴 때 너무 마음을 다 읽고 맞춰줘서 그런지
이제 이게 둘 중에 이제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어렸을 때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고 집에서 최선을 다해서 놀아줘서 그런 걸까요? 주위에서 어쩜 그렇게 잘 놀아주냐고 할 정도였어요. 자, 분리불안은 뭐 어떤 특정 대상에서 떨어지면 굉장히 불안해서 못 떨어지는 거죠. 자, 근데 엄마의 환경은, 엄마하고 같이 있을 때 환경은 어릴 때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고 최선을 다해서 놀아주셨다고 했어요. 자, 그럼 이제 이 아이는 뭐 엄마는 이렇게 하지만 학교에 가면 이렇지 않아 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엄마랑 있을 때랑 학교는 너무너무 달라 이렇게 생각할까요? 네, 아이들은 그냥 자기한테 주어진 환경이 처음엔 하나예요. 4살까지는 한 개죠. 엄마라는 환경 안에 푹 담궈져서 자라기 때문에 이게 원래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이제 환경이라고 느껴요. 자, 근데 여기서 떨어졌을 때 이 바깥하고 여기하고 너무 차이가 나면 분리불안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내가 일하는 엄마라 외할머니가 쭉 봐줬어요. 자, 할머니가 계속 봐주고 엄마는 늦게 갔어요. 일이 너무 많아서. 뭐 이렇게 연구원 이런 분들은 좀 많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니면 뭐 3교대 일을 하거나. 그러면 이제 엄마를 보는 시간이 되게 불규칙적이면 아이들이 늘 돌봐주는 할머니하고 애착을 형성할 수 있어요. 자, 근데 할머니가 어느 날 뭐 편찮으셔서 더 이상 돌볼 수 없다. 자, 이럴 때 아이들이 당연히 그 분리불안을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아이한테 익숙한 환경은 할머니거든요. 근데 이제 이때 많은 분들이 당황하세요. 아니, 내가 엄마인데 왜 이러지? 자, 근데 아이들한테 환경이라는 건 많은 시간을 돌봐주는 그 대상과의 상호작용이 환경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같이 대충 뭐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오고 뭐 밥 먹었니 뭐 이 정도 하고 숙제했어 뭐 하고, 그러니까 이제 저희 봐주시는 분하고 저하고 크게 다르지 않았고 봐주시는 분이 조금 더 다정했던 것 같아요. 잘 달래주고. 그러면 이제 돌보미 분은 다정한데 엄마는 그 정도는 아니네. 여기서 왔다 갔다 했겠죠. 그러니까 뭐 아주 다정한 건 아니고 저하고 비교하면 그렇다는 거고요. 근데 이제 제가 안 다정했다는 건 아니고, 일단 일하고 들어왔으니까 어머 뭐 잘 놀았어, 뭐 숙제는 다 했어, 뭐 먹었어, 엄마가 놀아줄까, 이런 건 불가능했다는 겁니다. 안 놀아준 건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놀았죠. 그래, 뭐 색종이 가져와. 그래, 엄마랑 공기할까? 이제 자야 될 것 같은데? 자리에 눕자. 뭐 이렇게 한 거죠. 네. 뭐 제 인생에서는 우리 애들한테 제일 친절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톤이 안 높은 거 원래 그래요. 그래, 공기하자. 뭐 이제 이 정도? 네. 공기 알까기 엄청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그게 앉아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자, 근데 이 어머니는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고 최선을 다해서 놀아줬다고 하셨어요. 자, 그럼 이제 이 아이는 자기 주변 사람들이 자기하고 내가 놀자 그러면은 다 최선을 다해서 놀아줄 거다, 이런 예상을 갖고 갔겠죠. 자, 그러니까 내가 익숙한 환경하고 다르네 하면서 분리불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불안 장애는 이제 분리불안 때문에 학교 생활을 못 한다거나 뭐 이런 건데, 뭐 분리불안이 심하면 학교에 못 가기도 하고 갔다 들어오기도 하고 이제 이런데 그냥 이유를 따지지는 않아요. 그냥 학교에 못 가서 그 나이에 맞는 일상생활을 못 할 경우. 근데 이제 아이는 그 경계선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그 분리불안의 이유는 엄마하고 있었을 때의 환경과 지금의 환경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엄마하고 분리되는 게 불안한 거죠. 자, 그래서 이 두 개를 따로 생각할 건 아니고, 네, 아이의 반응과 행동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아이가 예민한데 이제부터라도 단호하게 학교도 혼자 보내고 그렇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 자, 이 아이가 단호하게 했을 때 보인 반응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아팠죠. 입원도 하고.
예, 초등학교도 한 달 다니고 바로 장염으로 입원을 했다르는데, 자, 4일 만에, 밤새 울어서 4일 만에 대학병원으로 갔으면 엄마가 단호하게 보낸 다음에, 아,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할 확률이 훨씬 높을 것 같아요. 자, 근데 거기 의사 선생님이 되게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밤새 아프다고 울었다는데, 이 선생님이 아픈 정도를 1에서 10까지로 봤을 때 다른 아이들은 2 정도 아프다고 하는데 아이는 9라고 말한다고. 그래서 계속 아프다고 하면 심리상담 쪽으로 가라고. 자, 이거는 이제 아픈 게 심리적 요인이 강하게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한 이틀 정도 치료를 받으면 아, 다 난 것 같아 하고 집으로 가야 되는데 계속 아프다고 계속 운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7만큼, 2하고 9의 차이 7만큼은 이 환경 변화, 환경은 엄마하고 외부입니다. 엄마 아닌 외부. 이 환경 변화 중에 70%가 여기서 비롯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는 아이 아빠가 심하게 아픈 적이 있는데 그걸 보고 충격을 받은 건가 싶고, 근데 그건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엄마랑 있는 그 환경이 얘한테 10만큼의 쾌적함을 줬는데 얘가 급속히 3의 상황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네, 뭐 저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은 뭐 아침에 차 타고 운전해서 병원에 와서 하루 종일 실내에서 일하다가 끝나면 이제 운전해서 집에 가는데,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뭐 버스를 타고 가라, 이제 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해라. 근데 이제 사실 버스는 있습니다. 근데 차로 오면 30분인데 버스는 1시간 20분이 걸려요. 저희가 교통이 이제 묘하게 돼서 이렇게 그냥 길이는 안 긴데 이제 버스를 타고 가다가 어느 지역에 들어가면 거기를 계속 빙글빙글 돕니다. 이제 그러다가 또 이제 그 다음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 몇 번 버스 탔다가 그냥 이제 출근을 제 시간에 못했습니다. 제가 근데 이제 어느 날 뭐 버스 타고 가라 혹은 자전거를 타고 가라. 예, 그러면 이제 저 입원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병원에 왔는데 지금 앉아서 일을 하는데 계속 서서 일을 해라 라거나, 이제 환자를 뭐 10명 보는데 30명 봐라. 예, 그러면 이제 둘 중에 하나겠죠. 죽기 살기로 적응하든지 쓰러지든지. 자, 근데 이게 이제 죽기 살기라는 게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달라진 거죠. 달라진 거. 뭐 과해진 거, 뭐 아니면은 뭐 저희과에 같이 일하던 분들이 갑자기 이제 다 바뀌었다. 근데 이런 상황들도 환경의 변화죠. 네. 자, 그래서 환경이 바뀌었을 때 아이나 어른이나 변화에 대한 적응이 필요하겠죠. 더 좋은 환경이면 뭐 1분이면 적응하겠죠. 더 좋은 환경이면 적응이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더 좋은 환경도 뭐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어요. 이를테면 결혼도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결혼을 해서 좋지만 변화라는 면에서는 이제 뭔가 긴장감을 유발한다는 거죠. 저도 결혼 초에 좀 아팠던 것 같아요. 그 전에 안 아팠던 어떤 이제 염증 반응이 있었는데, 자, 그거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우리 몸에서 그 면역 기능이 떨어져요. 이게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하고 관련된 호르몬이 나오는데 그 호르몬이 면역 기능을 억제합니다. 근데 면역 기능을 억제했을 때 제일 쉽게 걸리는 게 이제 감염이에요. 감염. 지금 아이는 장염이라 그랬고요. 뭐 감기에서 뭐 인후염, 후두염, 그다음에 피부에 염증 생기는 거.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1차적인 스트레스 반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아픈 건 스트레스가 원래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 때문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자, 근데 어머니가 그래도 단호하게 보내면 좋아질까 이렇게 하시는데, 단호하게 보내는 만큼 아플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이건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가 수능하는 과정의 어떤 변화예요 라고 했을 때도 이제 단호하게 보낼 수 있을 건가 하는 그런 의문이 있죠.
왜냐하면 이제 저는 이렇게 해서 수능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지만 아주 낮은 비율로 더 심각한 상황으로 가는 아이들도 봤거든요. 자, 그래서 환경이 바뀔 때마다 일단 아픈 거는 아픈데 병원에 갔을 때 아이 그냥 내버려 두면 돼요 라든지 아니면 조금만 치료받으면 돼요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 아플 때는 이게 좀 변화에 대해서 애가 스트레스를 받나 보다, 이런 가능성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지금 사연 주신 분은 그게 조금 더 길게 가고 그 반응도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럴 때 써볼 수 있는 건 단계적인 이제 적응입니다. 단계적인 적응은 뭐 이런 거죠. 자, 엄마가 아침에 같이 가요. 같이 가서 뭐 예를 들면 교실까지 데려다 줬다면 교문에서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네가 가 하고 가는 거죠. 그럼 좀 아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정도면 이제 좀 있다가 괜찮아집니다. 그 다음에는 중간까지 데려다 주고, 그 다음에는 현관까지 데려다 주고, 자,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이제 분리를 시도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분리불안장애 그냥 흔한 치료법 중에 하나예요. 이제 그런데도 너무 심하면 불안을 좀 가라앉혀주는 약물의 도움을 받아서 일단 등교하기가 그런 식으로 조금씩 좋아지면 다른 면에서도 이제 분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단계를 쪼개서 조금씩 분리한다. 그리고 집에 왔을 때 이렇게 너무 최선을 다해서 달래주지 않는다. 이제 집에 오면 부모님들이 애가 어리면 뭐 학교 가서 얼마나 힘들어서 하고 안쓰러운 느낌을 갖는데, 자, 아이는 안쓰러워 보이지만 사실 그 아이 자체는 성장이거든요. 근데 이제 성장할 때는 아프다고 하잖아요. 성장통. 그러니까 이제 자, 엄마로서의 가장 힘든 엄마 역할은 성장통을 겪으면서 성장하는 아이를 바라보는 겁니다. 자, 가서 달래주고 맛있는 걸 주거나 뭐 싫은 걸 좀 피하게 해주는 건 제일 쉬운 육아예요. 뭐 애가 막 뭘 달라고 할 때 주면 바로 그치죠. 이게 쉬운 육아예요. 그거는 이모도 할 수 있고 고모도 할 수 있고 내 사촌 언니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안 되는 거야, 힘들어도 네가 해는 엄마밖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엄마는 제일 고급진 육아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네, 몸과 마음의 성장을 격려하는 겁니다. 자, 그때 아이는 뭐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도 있지만 또 뭔가 아플 수도 있고 화낼 수도 있고 끙끙거릴 수도 있고 불안할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이제 그게 어떤 성장의 단계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이분한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단계적 분리를 시도하는 게 가장 지금으로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엄마가 하기에는 아이가 아주 많이 아프고 심하게 아프고 자주 아플 것 같아요. 자, 이 아이가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맨날 체온과 똑같은 목욕물에서 목욕을 하는데 갑자기 얼어붙은 강물에 가서 목욕을 하라 그러면 당연히 다 튀어나오겠죠. 네. 자, 그래서 아마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원인으로 아이가 이런 이제 반응을 보이는 것 같고, 자, 이렇게 해보시라는 것까지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뭐 원리는 분명하고 간단하지만 과정은 멀고 험합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해가는데 큰 어려움이 생기면 다시 상담 요청해 주시면 기회가 되면 따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